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뭐가? 페이스북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헐, 여보 인스타그램 몰라? 아, 그게 인스타그램이야? 자기도 알잖아. 나 SNS 잘 안 하는 거. 아니, 그래도 그렇지. 혹시 여보 아니야. 틀? 틀? 틀렸다고? 민서야, 너희 아빠 오늘 왜 저러니? 모르겠어, 엄마. 그러지 말고 당신 지금 인스타 깔아서 좀 해봐. 아니, 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냥 하라면 해. 알았어. 첫 번째, 인스타그램은 2010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사진 공유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SNS입니다. 두 번째, 인스타그램에서는 다양한 사진을 공유할 수 있지만 이용자분들께서 혐오감, 불편함 등을 느낄 만한 사진은 자동 삭제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공유할 때 항상 이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정상적인 사진을 올렸음에도 삭제가 된다면 원본을 같이 지워주십시오. 세 번째, 자신의 사진을 너무 많이 찍지는 마십시오. 예전에 돌던 소문에 의하면 사진은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스타그램은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로그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간혹 인스타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다시 로그인하라는 창이 뜨곤 합니다. 그때는 인스타그램을 종료 후 다시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스타그램은 서로를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팔로잉한다면 팔로워의 수가, 자신이 팔로잉을 한다면 상대의 팔로워 수가 증가합니다. 자신의 팔로잉 수가 666이 되는 것을 3일 동안 방치하지 마십시오. 추가 팔로잉을 하시거나 언팔로우를 하십시오. 666의 의미는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서로 팔로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DM을 받을 때 수락을 받아야지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팔로우 한 적도 수락한 적도 없는데 모르는 유저에게 DM이 온다면 읽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화면에 보이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있습니다. 이 유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햄스터, 쿼카 등 다양한 설치류를 올리는 유저입니다. 다만 가끔 토끼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토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입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프로필에 들어가면 사람 찾아보기라는 문구가 뜨며 추천 지인 또는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뜨게 됩니다. 만약 닉네임 중 휴먼 플래시라는 닉네임이 있다면 로그아웃 하십시오. 그리고 다신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열 번째, 여러분이 팔로우하고 싶은 연예인이나 가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인스타를 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인증 배지의 유무를 확인해 보세요. 11번째, 3개월 이상 업로드를 하지 않았다가 업로드를 하는 경우 자신의 이전 피드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피드에 자신이 업로드하지 않은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삭제 후 이용 바랍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정들은 그들이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 12번째, 하루 동안 유지되는 짧은 동영상 기능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의 고개를 양 옆으로 가로젓는 붉은색 눈의 여자가 있다면 8초 이내로 휴대폰을 종료하십시오. 시간 안에 종료하지 못하였다면 옷장
베란다 등으로 숨은 뒤 30초간 눈을 감으십시오. 30초는 숨을 참은 뒤 살짝 불편한 느낌이 들 정도의 시간입니다. 13번째, 최근 들어 다른 어플에 업로딩된 영상을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영상들의 특징은 대부분 무언가의 감성이 녹아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14번째, 인스타그램에서 한 유저가 최근 들어 3분 정도 길이의 영상을 올리는데 이 영상은 발견 즉시 삭제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복구되고 있으며 이 영상을 본 이용자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빨간색 물체가 무언가 말하고 있다 합니다. 해당 영상을 보신다면 빨간색 물체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은 사람의 심리 혹은 정신적으로 세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15번째, 촬영한 사진에는 위치 정보가 남습니다. 간혹 인스타그램 이용 도중 비현실적인 장소의 정보가 보인다면 해당 사진을 확대하거나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스토리 기능은 누가 여러분의 스토리를 보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조회한 사람의 프로필이 머리가 긴 소복 차림의 여자이거나 이름이 인매육인, 분신키시육인이라면 핸드폰을 뒤집은 후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무교라면 뒤집은 핸드폰의 뒷면을 3번 치십시오. 17번째, 이유 없이 팔로잉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종의 어그로이므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팔로잉뿐만이 아니라 소통을 시도한다면 무시하십시오. 일종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스타그램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위 항목들을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재미있는 이용 되시길 바랍니다. 여보, 비행기 예약했어? 아 맞다, 깜빡했다. 아니, 민서랑 작년부터 올 여름 휴가 때 비행기 탄다고 약속해놓고선 그걸 까먹으면 어떡해. 아 미안. 사람들이 나폴리탄 영상만 보고 다른 건 안 봐가지고 요즘 골머리 좀 썩고 있거든. 아, 진짜?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당신 어서 비행기 예약부터 해. 그래도 너무 막 뭐라고는 하지마. 걱정 마. 저기요, 지금 영상 보고 있는 당신들, 이것도 나폴리탄이라 보러 들어온 거죠? 물론 우리 애아빠 나폴리탄 영상이 재밌는 건 알겠는데 다른 것도 좀 두루두루 봐주고 하세요. 알겠어요? 이 시간 이후에도 나폴리탄만 골라보는 사람 있으면 우리 민서 보낼 테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모미 항공을 이용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항을 이용하기 앞서 몇 가지 숙지해 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잠시 안내 드릴 테니 숙지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모미 항공은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 3층은 항공사 및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 전용 주차장입니다. 지하 2층은 공항 철도역이 있는 곳이며 지하 1층은 식당가 및 종교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1층은 항공사 카운터, 2층은 도착동으로 모미 공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입니다. 3층은 출발동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입니다. 지하 4층은 없습니다. 세 번째, 휠체어를 탄 손님과
유모차를 소지한 이용객분들을 위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만 설치를 하였기에 계단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종종 계단이 목격된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단을 보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전화 혹은 문자로 계단이 생겼습니다 라는 말을 하십시오.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단을 이용 시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모미 공항을 비롯한 모든 공항에는 비과학적인 미신에 불과하지만 그 미신을 믿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4번, 44번, 666번, 13번 게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많은 항공사가 있지만 6인 항공사, 옥지 항공사, 진압 항공사는 없습니다. 그런 항공사는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 직원 중 초록색이 아닌 다른 색의 조끼를 입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청소 직원은 모미공항 소속 직원이며 어떤 직책이든 모두 초록색 조끼를 입고 있으며 직책은 조끼한 명찰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색 조끼를 입은 자가 말을 걸면 안 들리는 척하고 자리를 빠르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십시오. 일곱 번째, 공항 철도를 이용하시려면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표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열차와 급행 열차가 있으며 일반 열차는 후불 및 선불 교통카드로 이용 가능하지만 급행은 따로 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7-1. 표를 구매 후 표 색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표의 색상은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바탕에 모미공항 급행열차 티켓 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색, 특히 검은색 표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니 지하 2층 안내데스크로 오시기 바랍니다. 잘못 나온 표를 받은 이용객분들을 위해 안내데스크에서 주황색 표로 교환해드립니다. 또한 주황색이라고 해도 좌석 번호를 보시길 바랍니다. 앞선 4번 항목과 동일하게 미신을 믿는 이용객 여러분들이 있기에 4번, 13번, 44번의 좌석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표를 교환받을 때 좌석 번호가 앞에 안내한 것과 같은 경우에도 표를 잘못 지급하였다라고 하십시오. 그 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했을 경우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급행열차에는 4번, 13번, 44번의 좌석 번호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 공항 철도 내 지하철에는 하늘색 줄이 있으며 급행은 주황색입니다. 타기 전 지하철 줄의 색상과 번호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일반 열차의 경우 숫자가 6자리이며 급행열차는 앞에는 알파벳 1개와 숫자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내방송에는 일반 열차, 급행열차가 온다라고 나오지만 간혹 검은색 줄이 있는 열차가 오거나 주황색 열차임에도 번호가 666이라고 찍힌 것들이 오게 됩니다. 해당 열차는 어떤 것들을 위한 것이므로 절대로 탑승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십시오. 생각보다 플랫폼에 오래 머무를 수 있지만 절대로 탑승하시면 안 됩니다. 곧바로 정상적인 열차가 올 것입니다. 아홉 번째, 식당에서는 패스트푸드와 한식, 중식, 일식을 판매합니다. 해당 음식들이 아닌 다른 음식을 판매한다면 그 음식을 구매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열 번째, 다른 음식을 먹게 되었다면 1층에 있는 모미 약국으로 와서 성수를 달라고 하십시오. 실제 성수를 판매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약사가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입니다. 11번째, 공항 내 편의점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이며 술을 마시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기에 그것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공항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안전하시길. 안녕하십니까. 몸이정신병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원활한 치료와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숙지해 주셔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의 수칙서를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몸이정신병원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 주말,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두 번째, 위에 공지된 시간 이외에 긴급 상황이나 위급 환자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 병원에는 당직 근무팀이 있습니다. 기재된 시간 이외에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는 병원 우측에 있는 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2-1. 야간 혹은 기재된 시간 이외 병원을 방문했을 때 우측의 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만 조명의 불빛이 파란색 혹은 자주색과 초록색으로 깜빡거린다면 절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또한 그 불빛을 12초 이상 쳐다보지 마십시오. 세 번째, 병원 정문을 통해 들어오시면 접수처가 보이실 겁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신 분은 접수처 우측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접수를 하신 후에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저희 병원에는 환자분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남성 간호사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일반 간호사분들과 다르게 운동화를 신고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춤에 곤봉 또는 수갑 등을 차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접수처로 바로 말씀해 주시거나 곤봉과 수갑이 없는 남성 간호사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저희 병원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병원 밖에서 6층 이상의 층수가 보인다면 절대 창문을 자세히 보지 말고 최대한 빨리 병원 안으로 들어간 후 남성 간호사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저희 병원에서는 거제 장심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붉은색 옷을 입은 직원이 거제 장심을 가슴 상부에 부착하려고 한다면 비상벨 옆에 있는 파란색 벨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저희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의 안정을 위해 각별히 주의하여 진료를 보십니다. 만약에 진료를 볼 때 말투에서 적대심이 느껴진다거나 무관심한 말투로 진료에 임한다면 불쾌감을 드러내고 진료실을 나와 주십시오. 나올 때는 의사 선생님으로 보이는 그것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뒷걸음질로 나와 주십시오. 나와서 10초 후 다시 들어가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저희 병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2명 이상으로 다닙니다. 만약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혼자 다니거나 또는 의사나 간호사의 복장을 하더라도 복장이 매우 더럽고 군데군데 해져 있다면 이 병원을 30초 이내에 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30초 이내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심리상담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30초가 넘어갔을 경우 최대한 그들에게 눈에 띄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 저희 병원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입원 환자분들을 위한
자유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때 한 중년의 남자가 바둑을 두거나 눈물을 흘리며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고 있다면 바로 직원한테 가서 말해 주십시오. 그것과 눈이 마주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직원에게 가주세요. 그것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해드릴 수 없습니다. 10번째, 병원의 운영 시간이 끝난 후에 혹은 해가 저무른 후에 병원 밖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렸을 경우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들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참으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아무거나 상상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사라지고 나가고 싶은 충동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이후 즉시 간호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11번째, 동원 치료 중 셀레길린과 에나폰 등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될 약들과 프라노쿠마린, 쿠르톡신 등 약물이 아닌 것이 처방전에 적혀 있을 경우 절대로 받지 마시고 해당 처방전을 접수처에 다시 돌려주신 후 기다리십시오. 파쇄기 소리가 들린다면 안전합니다. 12번째,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그것들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측에서도 현재 확인을 하고 있으나 확인을 하던 관리자들은 모종의 이유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3번째, 계단을 사용하실 때 3층까진 괜찮지만 4층 이상으로 올라가야 한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4층 이상의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온다면 절대 마주보거나 스치거나 말을 걸지 마십시오. 4층은 13년 전에 화재 사고가 일어났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층입니다. 14번째, 저희 병원에서 가끔씩 섬뜩한 오르골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소리가 들린다면 너는 훌륭한 발레리나구나 라고 외치고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겁니다. 15번, 10번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만약 10번 항목을 보셨다면 그것과 반대로 행동해주세요. 16번째, 복도에서 간호사와 환자가 나란히 서서 여러분을 응시하고 있다면 그들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섬뜩하게 웃고 있다거나 무표정으로 쳐다보기만 한다면 그 즉시 4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17번째, 저희 병원은 환자마다 다르지만 주기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상태를 파악합니다. 만약 설문지에 불쾌한 문구가 적혀 있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는 질문이 있다면 즉시 설문지를 폐기 처분해 주십시오. 그 후 다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8번째, 퇴원을 하실 때 저희 병원에서 작은 선물을 지급합니다. 좋은 향기만을 맡으라는 뜻에서 디퓨저를, 좋은 것만 담으라고 에코백을 줍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선물을 받지 마십시오. 잠시 후 다른 간호사가 선물을 줄 것입니다. 위 두 가지 선물이 아닌 경우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저희 정신병원 안전수칙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저희 수칙서에는 요로 끝나는 수칙은 없습니다. 만약 요로 끝나는 항목을 보셨다면 그와 반대로 행동해 주십시오. 여보, 늦겠다. 빨리 와. 아빠, 빨리 와. 미안. 그 무슨 화장실 잠깐 쓰는데 화장실 이용 수칙이래나 뭐래나 그거 읽고 가라고 해가지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못할 뻔했어. 얼른 가자. 아싸, 비행기 탄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미 항공사 기장 새모미입니다. 착륙하는 비행기가 많기에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 테이블과 등받이, 팔걸이는 원위치 해주십시오. 이착륙 시 기체의 떨림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함이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착륙 시 창가에 검은색 물체가 보인다면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착륙 시에 기계음이 들리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랩을 접거나 펼치기 위해, 바퀴를 집어넣거나 꺼내기 위해 나는 소리이니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다른 소리인 쾅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면 눈을 감고 팔을 X자로 교차 후 어깨를 잡아주십시오. 다른 무엇인가가 비행기에 부딪혀 나는 소리입니다. 그 무엇인가는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소리를 확인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네 번째, 안전벨트를 풀러도 된다는 소리는 두 번의 소리입니다. 세 번의 소리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뜻입니다. 네 번의 소리는 여러분이 아닌 어떤 자를 위한 것이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의 알림음이 있을 때 누군가 행동을 취한다면 그 자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화장실의 이용 표시창은 안이 비어있는 경우는 하얀색이며 사용 중인 경우는 빨간색입니다. 검은색인 경우는 그가 사용 중이라는 뜻이기에 다른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눈이 마주쳐서도 마주해서도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이륙 후 도착 지점까지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기 위하여 좌석 앞 모니터로 영화 감상,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게임에는 당신과 함께 식사를, 휴먼 헌팅, 휴먼 브리드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보이신다면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영화나 게임을 시청하거나 플레이한 후의 일은 각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일곱 번째, 비행기가 착륙 후 속도를 줄일 때 많은 승객분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내릴 준비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완전히 멈춘 후 일어서기 바랍니다. 착륙하자마자 내릴 준비를 한다 해도 좌석 순서대로 하차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롭게 준비하셔도 됩니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완전히 멈출 때까지 앉아있기 당부드립니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짐을 꺼내기 위해 일어섰다가 갑자기 멈출 때 넘어지는 승객을 그것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행기에서 내린 후 수화물이 안 보이는 경우 여러분께서 찾지 마시고 저희 항공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잠시 후 직원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인데 그때 수화물의 영수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대부분은 여러분의 짐을 찾을 수 있지만 직원이 찾을 수 없다며 죄송하다고 한다면 별다른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영수증을 저희 항공사 측으로 보내주시면 보상해드립니다. 여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은 항공사 측에서 별도로 구매해드리겠습니다. 관제탑 허가가 나왔으므로 저희 비행기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평안하고 안전한 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